네, 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된 사망 소식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공갈범들이 누구인가 의외적으로 제3의 공갈범이 이 여실장과 같이 사는 그런 여자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우리를 굉장히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성균에 대한 마약 제보를 유흥업소 여실장이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여자로 밝혀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언론에서 마찬가지고요.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제보를 했고,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3억 정도 갈취해갔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제보를 한 사람은 이 여실장이 아니고, 여실장과 이웃에 살고 있던 아주 여실장과 친한, 이 실장보다도 한 살 어린 그 여자가 마약을 경찰에 제보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신고를 한 여자 무슨 관계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같은 교도소 깜빵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기 전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고 이 여실장은 이제 마약 등 전과가 한 6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교도소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제보를 한 여자가 이 여실장의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오피스텔로 같은 오피스텔에 이사를 오면서 같이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그 이성균이 마약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서로 평소 친하게 지냈으니까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언니 동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여자가 여실장의 집도 뭐 왕래하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실장은 그야말로 보통 뭐 속어로 강남 뽕쟁이인데 이성균 씨와 같은 유명한 배우하고 어울려?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 보여요. 그래서 둘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이 여자가 마약한다는 걸 알면서부터 나도 뭔가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둘이 그렇게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이성균 씨 마약 투약을 제보한 걸까요? 근데 여실장하고요, 금전적 관계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 제보해서 이 여실장이 구속이 되면 자기의 어떤 이성균 씨에 대해 협박했던 내용 같은 것도 감춰지고 아예 그냥 마약으로 구속을 시켜버려야겠다. 그런 감정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요, 마약을 제보하러 경찰서에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뭐 같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실장이 머리카락까지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마약 정밀 검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성균 씨에 대해서 협박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경악할 만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성균 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또 교묘하게 알아냅니다. 아마 여실장 통해서 알아냈을 가능성도 큰데 그 여실장을 구속시킬 건데 돈을 받아야겠다. 강남 뽕쟁이 새끼마담 때문에 이성균 씨가 명예를 잃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실장이 3억 줬잖아요. 3억 준 돈 다 회수하고 나에게 2억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성균 씨에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협박녀가 알고 보니까 배우 출신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이 협박에 대한 신상이 인터넷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죠. 1995년생이고 배우 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뭐 영화 출연도 한 2편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구속영장 심사 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구인영장 가지고 결국 체포를 했죠. 두 번째 영장 심사할 때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아기를. 미혼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기를 안고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아기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죠. 영장을 이제 기각시키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보이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구속을 면하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하겠다. 그런 뭐 시민단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사기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요, 동호회 앱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남성들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근데 이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이 20대, 30대 이제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앱에 가입을 해서 서로 뭐 소통하는 그런 앱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여러 남자와 잠을 잔 다음에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중절 수술비를 달라. 애를 낳았으니까 양육비를 달라.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 병원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박을 한 거예요.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이걸 다 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니까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인갑다. 내 애를 임신했네. 내 애를 출산했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양육비 명목 등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한 수천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한 수억 원 되겠죠. 결국 이제 이 여자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균과 지드래곤 관련해서 경찰에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리한 수사 맞죠. 예. 그리고 이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너무나 많은 허점을 보였어요. 물론 어떤 마약 사범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수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제보를 한 여자도 사기 전과가 있는 여자잖아요. 이 유흥업소의 여실장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강남 뽕쟁이 마담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담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술을 믿을 수 있으려고 하면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절차를 밟아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수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말을 전적으로 믿고 결국 지드래곤이 됐건 이성균 씨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가 있든 없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고 좋은 이미지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물어질 손해배상이 엄청나고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로 인한 고통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물론 지드래곤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음성 판정 받고 잘 겪어내서 원상으로 잘 돌아왔지만 결국 이성균 씨는 그 소중한 목숨을 어떻게 보면 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했다고 뭐 우리는 부족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성 많이 해야 하고요. 더군다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 설사 나중에 무죄가 되고 혐의 없음이 결정됐을 때도 그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수사 준칙도 사실은 이번에 좀 엄격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실적이 아니고 사실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검토가 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